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에 해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힘들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는 뭐 당신이 뭔데 뭐 이런 방송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지방에서 그렇습니까 뭐 사주쟁이 너무 역술쟁이로 살다가 이렇게 나온 데는 다 울분과 분노가 또 자식들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기 때문에 나왔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뭐 정치에 이런 또 방송하리라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작은 깨우침이라도 우리가 계몽을 시키는데 이 작은 손전화기 하나가 조금이나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뭐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작은 메아리지만 그런 메아리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많은 계몽하는데 그래도 백지장을 드는데 작은 미랄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가 하는 방송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데요. 어째 보면 좀 괘씸하고 어째 보면 또 아주 그죠? 좀 예의가 없는 뭐 저분의 저쪽에 브라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파인 척 하면서 들어와서 댓글을 아주 몹쓸게 드는 좌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간첩들이 많이 활동하거든요. 요즘 또 민주파출소라 해서 수많은 간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참 소식 중에서 대통령들은 저는 세 가지 카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카드 외에는 뭐 다르게 크게 지금 생각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카드는 헌재하고 지금 탄핵 심판하는 거하고 지금 뭡니까 형사 25에 배당되는 대통령의 사건이 중첩이 됐을 때는 현재 법에 뭐 51조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쪽에 뭐 발표가 뭡니까 재판의 결과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러는데 아마 헌재에서는 거의 뭐 안 받아들일 확률이 많겠죠. 법에는 분명히 있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분명히 있는데 안 받아들일 확률이 많고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막 심리를 많이 해왔다 뭐 이런 것들요. 원래는 이게 같이 중첩이 됐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현재 상황을 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재판관들의 어떤 맥락 그죠?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드러나야 되고 더욱더 국민들이 그죠 파헤치고 깊이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입장. 그럼 대통령 힘을 혼자라서는 안 되니까 여러 국민이 지금 일어나서 그 SNS 이재명하고 주고받았던 문영배가 주고받았던 거 이미선 재판관의 또 남편이 뭐 노폼이 있다는 거 정계선 남편이 좀 국회에 뭐 그죠 뭐 대변인가 이쪽에 법률가로 이 활용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죠. 이 심리하는 법관들은 자기 재판에 배당된 재판은 2촌이나 3촌, 4촌 안에서는 뭡니까 이런 쪽에 노펌에 근무하든가 이래 하면은 그것을 기피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답니다. 법률이.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다툼이 이제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 카르텔이 얼마나 드러나고 미국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또 뭡니까 스카이델리가 계속 파헤쳐주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세 가지 그저 더욱더 부정선거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역술가의 그 생각입니다. 세 가지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큰 뭐 이변이 없고 단지 거기서 이제 천군만마로 나타난 분이 이제 꽃보다 전환길 씨를 건드려서 그분이 뭐 우리나라 이렇게 현재 난동이 일어난 것은 선관위가 초래했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고발을 당하고 보니까 본인도 사실은 뭐 이쪽에 계엄을 참 지금도 반대하고 싫어하고 노사모 출신이고 그냥 늘 중립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거 고발하고 또 탄핵 심판이 계엄 뒤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저쪽 짓거리가 너무 심하고 또 뭐 진실을 점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알리고자 또 이렇게 뭐 지금 목 놓아서 내일 또 그 뭡니까 부산역에서 나오신 마지막 강사로 나오신다죠.
그분의 삶의 역경도 보니까 만만치는 않았더라고요. 일타 강사가 되겠고 연봉 60억 받을 때까지는 참 수많은 고난이 따랐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죠? 그분이 한 50% 지출해서 답보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전환길 그저 강사가 나오면서부터 획기적으로 10%는 저는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지율 조사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인용되느냐 부가 뭐 기각되는 요것만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그건 뻔한 술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대 넘으면 전화 끊어버리고 경상도는 전화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 전라도입니다 4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잖아요. 예, 그러한 어떤 오죽하면 그런 놀림감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 안 건드릴 걸 또 하나 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중류층에 있는 그죠 보수 쪽이는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획기적인 하나를 또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카톡 검열, 그죠 여론기관 검열 뭐 이런 거 있죠. 그 등에 또 뭡니까 바로 JK 김동욱을 건드리고 있네요. 이분을 이제 고발을 하니까 어떤 겁니까? 이분이 원래는 지금 캐나다입니까? 그쪽에 국적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과 국적자는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법률이 또 있답니다. 그걸 해서 고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중국인은 다 외국인 아닙니까? 중국인은 지금 탄핵 처음에 찬성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중국인은 왜 고발 안 하죠? 중국이 또 결국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했는데 중국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것도 수천만 명 기죠. 얼마나 많은 인명이 지금까지 동원됐습니까? 그런데도 걔네들은 한 명도 고발을 안 합니다. 그런데 JK 김동욱은 고발을 이른다. 그래서 이것이 내로남불의 이제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눈 가리고 입 가리고 뭐 고발로 인해서 전부 다 뭡니까? 아주 괴로움을 주는 이런 릴레이를 벌리고 있고 판사 소핑이라든가 그죠? 불법의 불법. 우리는 그런 거를 정말 21세기 대명천재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전애들이 정권을 잡거나 이러면 뭡니까? 앞으로 우리 손자들이라든가 우리 자식들이 정말 살아갈 미래가 지금 옛날처럼 김대중, 김영삼, 그저 김종필 시대에 좌로 우로 충청도로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종북으로 가느냐, 그 중국의 세세로 가느냐. 이미 제주도도 대부분 뺏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외국인들 지금 뭐 혜택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별로 혜택 그렇게 받아보지도 못해요. 2급 장애를 가져도 그렇게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뭐 얼마나 물론 자기들은 인구를 뭐 보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고 농지법 같은 경우도요. 결국은 만약에 그런 게 법이 통과돼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주가가 다 사준다는 겁니까? 그럼 중국 사람이 들어가 다 농사 짓겠네요. 농사 지어서 그걸 나라가 다 사주면은 그 국가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작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참 모르고 자기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보니 예산은 다 삭감해보고 저 앞에 보이는 석유 시출해야 되는데 시출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쓰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다 목을 졸아버렸죠. 그리고 내 손발 수족들을 다 잘라가 집에 보내버려서 그래서 결국 통치하에 있는 법률 안에 있는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계엄에 뭔가 트라우마가 심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 한 80%가 계엄 그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50일 지나면서 모든 분이 깨우치게 되고 이제 계몽이 되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데 이 작은 손전화기 하나도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시기가 지나면 그냥 뭐 참 뭔가 운명이나 얘기하고 또 그죠? 뭐 시골 역술가로 이렇게 철학자로 살아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는 작은 미랄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또 팔공쌤 영상을 보고도 또 이렇게 깨우치고 마음이 편안하거나 또 도움 받는 분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시기가 오고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늘 이런 방송을 이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내일은 2월 1일이 되네요. 우리가 영동제라 그래서 저기 옛날 서해안 쪽에는요 영동 할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2월 초하루는 옛날 큰 제사를 오히려 그 명절 제사보다 더 크게 지는 게 영동 할아버지 제사, 그 영동제라 그러는 거죠. 영동제는 이제 뭡니까 나라의 안정, 국가의 또 안정 뭐 이렇게죠. 또 배 사람들을 나가는 사하고
무사안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영동 할아버지의 어떤 전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전설로 인해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주고 하니까 난 그 고장에 흉년이 안 지고, 또 뭡니까 도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하니까 뭐 도가 흉년이 안 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 바로 영동 할아버지라서 2월 초하루는 영동제를 크게 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일은 신축일입니다. 신축은 흰소가 나오네요.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들 다 떠받아 버리시면 그저 뿔로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보고 싶은 인간은 계속 보이고요. 그죠? 그거는 증거 인멸 뭐 우려가 없다 해서 풀어주고, 예, 정말 점잖게 제한을 안 지고 정과 없는 우리 대통령님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창경이가 15차로 묶어버리네요. 요런 걸 흰소로 갖다 확 받아버리면 좀 속이 시원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소띠가 소나를 맞으면 그죠? 시비 구설 이런 거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간첩이 많거든요. 또 민주파출소에서 그죠? 고발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인간들이 많고, 어느덧 뭐 카톡이 그 자성 검열한다 그러고 20대 여성이 이미 검열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꽃보다 전할기 씨가 중도층을 일구는데 저는 최고의 1등 공신이고, 지금 장군 10명 국회의원 40몫을 저는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범죄는 오늘 그저 탕화사령 소하고 범인을 만나면요, 소는요 범인의 덤비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국민들이 바로 소가 아니냐, 그 무서운 호랑이 이빨에 덤비는 것이 우리가 소들이 좀 무직하지만, 예, 이 민초들이 지금 헌재 앞을, 구치소 앞을, 한남동을 지키고 그지 않습니까? 광화문을 가고 부산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 바로 우직한 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든가 이런 거 다 소가 나오죠. 소는 우직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바로 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니냐, 황소 같은 마음이, 예, 한번 뿔이 나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죠. 그런 게도 있고요. 대통령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점점 민초들이 다들 하나같이 일어나고 이 작은 방송도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자, 토끼띠는 오늘 명예의 운입니다. 가서 좋은 남자친구 만날 수도 있겠네요. 저 구치소 앞에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할 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서 좋은 인연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는 그저 약간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죠? 민주파출소 조심하시고요. 그죠? 시비구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뱀띠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금전이 두둑하고요. 그죠? 또 저기 헌재나 또 서울구치소 앞에서 복권 당첨되는 분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자, 말띠는 원진살입니다. 그죠? 괜히 또 부부간에 또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대, 50대 많이 갈라진다 하죠. 야, 이제 남자들은 잘 안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뭡니까 마음카페 여인들은 지금 많이 깨우쳐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좀 잘 안 돌아가서, 예, 이 가부장적인, 특히 이제 공무원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안 움직여지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잘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면 그죠, 그분들이 포퓰리즘에 너무 빠져 있지 살았지 않나. 나라가 없으면 대기업도 없습니다. 그죠? 공무원도 없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그 대통령이 나와야 국민이 안전하게 또 법치하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법치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법관들도 그죠? 이런 법관이 우리는 최고의 참 지식인이고, 뭡니까 양심에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동네 양아치보다 더 모한 것들이 이 모습 보면 법관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법관이 전체 법관을 지금 용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이가 그래도 뭐 자기 딴은 변명인지 뭔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했는데, 국민만 바라보고 할지는 의문이지만 정말 그 말대로, 예, 정말 깊이가 안 되면 그 말대로 했으면 좋겠고, 국민만 바라본다면 국민의 이 원성이 많이 들끓고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가고, 이런 좀 우리가 이 소리치는 이런 전화기가 수천만 대가 합심이 되면 그네들도 그래도 뭐 겁먹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똘똘 뭉쳐서 다들 일어날 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 보니까 여론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대로, 이런 또 철학자대로, 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대로, 법관 출신은 나경부터는 또 법관 출신은 법관 출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미랄이 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온세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또 작은 목소리를 또 섞어서 이렇게 또 드리는 거죠. 자, 양띠는 오늘 충살이 있습니다. 그죠? 민주파출소 조심하시고요. 시비구설 주의하시고,
먼 길 갈 때 그저 대수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또 좋은 일에 가다가 그저 요즘 어제도 보니까 비행기 사고가 미국에서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는지, 또 부산도 꼬리에 불을 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불이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사고도 많이 지금 생기는가 봅니다. 대통령이 참 안에 그 3.6평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뭐가 그저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하늘도 노하고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행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이 분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원숭이 때는 앞길 열린 그저 좋은 행재수가 있으니까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닭띠도는 좋습니다. 사랑도 생기고 금전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지키면서 그저 우리가 또 외치고 또 합류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분섬도 이렇게 나오면 손도 시리고 입도 정말 시립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이 현장에서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버벅거립니다. 그 입이 얼어서 그렇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모든 영상은 이게 다운받은 앱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편집도 없습니다. 팔봉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많으리라 봅니다. 자, 개띠도는 약간의 중살이 있으니까 시비 구설 주의하시고요. 그죠? 오늘 파도도 성이 났습니다. 지금 바다도 하늘도 지금 노하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대통령 3.6평에 가다 놓으니까 바다도 하늘도 그래서 배사하고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티도 오늘 행재수가 있고요.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입니다. 그죠? 새로운 만남이 많이 생깁니다. 저기 서구조서라든가 부산역에 가시면 내일 좋은 인연 많이 만날 겁니다. 그죠? 부산에서 그죠? 좋은 기인을 만나고 행재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자식이 3명이나 됩니다. 저는 뭐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합류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막 뭐 강화문에 가봤느냐, 솔직히 가봤느냐. 저도 자식이 많이 있어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방식대로 활동을 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들의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간섭하고 댓글 이런 사람이 옛날에 어떤 교수가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꿈에 친정 엄마가 나타나서 니나 잘해라 하는 그런 그죠?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팔봉쌤이 데모에 나간지 안 나간지 뭐 강화문에 가봤냐는지 뭐 이런 댓글 쓸 시간에 본인도 차라리 작은 전화기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송이나 해서 그저 미랄이 돼 보시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팔봉쌤입니다. 여기는 동해안에 저 앞에 석유가 나고 있다는데 시초할 예산이 없답니다. 다 뺏어 갚고요. 목을 졸라버서 대통령 인지도가 높아가고 또 국민들의 인기 있는 거는 다 삭감을 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울분이 찼으면은 그저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법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란을 하니까 내란 빼뿐 할 게 없으니까 국헌문란이랍니다. 국헌문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카톡 조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기관 아가리 제갈물이고 일일이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수도 고발하고 그러면 뭡니까? 저쪽에는 나오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뭐 빵 사주고 커피 사주는 이런 그런 탤런트들 가수는 왜 고발 안 하는 겁니까? 꼭 이쪽에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까? 자기 편은 모두가 다 자기 편은 그죠? 우호적이고 대하고 조금이라도 이재명의 선소리나 뭔가 그 민주당에 또 안 좋은 그죠? 스탠스를 취하면 전부 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이유는 왜 고발 안 합니까? 그죠? 그 야인시대 고마적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그 뭡니까? 털보 비슷한 아주 돼지 같은 생기. 그런 거 고발 안 합니까? 그죠? 찾아다니면서 선택적으로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중국인은 왜 고발하고 JK 김동훈은 왜 고발하는 겁니까? 선택적 고발로서 내로남불을 정말 대놓고 하는 거죠. 이자들은요, 철면피입니다. 뭡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대명천재 이렇게 양아치들을 처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팔봉쌤입니다.